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계왕입니다. 아, 장계왕 박사님. 예, 예. 제가 예전에 이제 누군가한테 한번 얘기 듣고 제가 그 부동산 생방송을 한번 본 적 있어요. 예. 생방송도 하셨고. 한 5년간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네네네. 부동산 관련돼 갖고 생방송을 한 5년 했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역사학자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역사학자. 사실은 네. 역사학자는 아니고 영토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영토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부동산에서부터 파생된 학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원래 부동산 지적학을 전공을 했는데, 부동산 지적학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필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150번지 할 때 한 필지, 두 필지 할 때. 그다음 한 국가 영역에서 가장 큰 부동산의 영역이 이제 영토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토 쪽을 전공을 했죠. 그래서 영토학자로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영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뭐 고구려 시대의 영토가 어디까지인가, 조선 시대의 영토가 어디까지인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역사를 따지는 이제 문제도 보니까 역사학자로 이제 많이 이제 그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떤 그 영토가 어떻게 됐든지 일반 사람들한테 관심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법적인 개념과 이제 좀 다른 측면은 있지만은, 뭐, 어느 나라나 그 어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거의 영토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게 만약에 예전에 있던 어떤 영토를 우리가 전부 이제 알고 그 어떤 역사에 대한 거를 이제 알았을 때 우리가 미래에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건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전 국민이 구약 성경을 이제 경서로 믿고 있다 보니까 매주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옆구리에 끼고 이제 예배를 드리. 구약 성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고 18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만들었죠.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역사 속에 있는 영토를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합니다.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영토를 갖고 있지 못했지만 1800년 동안 못 갖고 있었지만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18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 국민들은 마음속에 자기의 영토와 어떤 그런 게 있었다는 있었죠. 그게 이제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우리도 지금 잠재적 영토관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대한국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반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한국토라고 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휴전선 이남만 우리 이제 영주권이 미치다 보니까, 주권이 미치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영토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우리 지도를 그려봐라 이러면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압록강 두만강선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립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니까 우리의 민족한데는 압록강 두만강선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잠재적 영토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최대의 영토가 거기까지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따져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북방 영토 중에서 간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거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만주 벌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연해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현재 법적으로는 휴전선, 또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압록강 두만강선이라고 하지만은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사실은 연해주라든가 간도, 만주벌판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1000년 뒤나 2000년 뒤에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잠재적 영토관은 뭐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박사님, 일반적으로 영토학자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그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뭐 신식문화, 예를 들어서 뭐 팝송이나 뭐 뮤지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 박사님은 뭐 팝송이나 뭐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소식 때 이제 뭐 저뿐 아니라 이제 우리 시절에 누구나 이제 다 한 번씩 했던 뭐 통기타 문화가 유행을 했고, 저도 뭐 이 시대에 따라서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열심히 놀았죠.
그냥 그때 논다라고 하는 건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노는 게 열심히 노는 거니까 뭐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사님 그 이제 사고방식이나 주관을 보면은 열심히 노는 자만이 어떤 걸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 비슷한 걸 제가 들은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감성사회와 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놈, 예, 많이 지금 들은 것 우리가 같아요. 이제 감성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산업시대에 그 이전에 농경시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가치죠. 오케이, 그쵸. 뭐 열심히 해야지 되는. 뭐든지. 예, 그다음에 산업사회로 넘어오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열심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지식이나 정보, 노하우를 가져야지 그렇죠. 되는. 예. 근데 이제 감성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노하우라는 게 깨집니다. 왜 깨지는? 노하우가 노웨어 사회로 전환이 되죠. 그건 무슨 얘기냐니까 내가 원하는 지식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 즉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흔한 얘기로 가장 모든 지식은 지금 인터넷 속에 다 저장돼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 굳이 그 노하우가 있어야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사회는 아니죠. 감성 사회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놈 중에서 이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이 바로 이제 노하우를 가진 놈인데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노는 놈의 세상인데 세상에서 가장 잘 노는 자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이제 그 잘 논다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 오해하고 괜히 뭐 술 먹고 잘 놀고 이런 걸 노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노는 놈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거. 아니 사회가 요구하는 판검사 직업이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거 아니고 진짜 잘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는 인간형을 노는 형의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엔터테인먼트에 그 관심이 있고 어떤 연예인에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노는 형이죠. 돈을 떠나서 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하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대한민국에 나온 최고의 가수 싸이. 싸이가 대한민국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렇죠. 예. 노는 형의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또 이제 싸이를 보면은 야 흥미가 있고 좀 흥겹고 좋은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제가 이제 뭐 지금도 30년 동안 이상 울고 먹는 게 이제 무주 리조트를 제가 했다라고 하는 거를 예, 그거 들어왔어요. 예. 많이 그걸 뭐 평생 울고 먹고 그래도 자기 실적이니까. 실적이니까 살고 있는데 무주 리조트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뭐 자랑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조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움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국립공원을 가부쓰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연을 그게 더 중요한 거구나. 네,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이제 항상 제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무주 리조트를 하면서 이제 urban 디자이너 도시 계획가로서 이제 이 세상을 쭉 살면서 부동산 지적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개념, 이 부동산 지적학 학문적 개념을 갖고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론자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좀 더 크게 눈을 떠갖고 과연 후세한테 우리가 물려줘야 될 부동산은 뭔가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가다 보니까 영토라고 하는데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뭐 요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영토 문제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될 땅들이 있어요. 저 북방 영토라고 하는 간도, 그 다음에 일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대마도, 이 두 가지가 찾아야 될 영토라고 하면은 또 이웃 국가와 분쟁이 자꾸 만들어져 갖고 우리가 지켜야 될 영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독도 문제. 그쵸. 근데 또 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독도보다 더 심각한 게 중국과의 마찰 관계가 만들어지고는 이어도 관계. 이런 어떤 간도와 대마도, 독도와 이어도 요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영토라고 하는 해양 영토가 있습니다. 이 해양 영토도 무지막에 중요한 부분인데 아주 현실적으로는 북한 토지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권이 미치지 않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간도와 대마도, 그 다음에 지켜야 될 땅 독도와 이어도, 미래 영토라고 하는 해양 영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통일을 이루어서 정말 자유왕래가 돼야 될 북한 영토, 뭐 이렇게 6가지 부분을 생각하니까 이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두 번째 누군가는 이 부분을 정립을 시켜서 후세한데
넘겨줘야지만이 이 부분을 전 국민이 잠재적 영토관으로 인식을 하고 네. 그래서 이 인식된 거를 전 국민이 함께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잠재적 영토관에 관련된 만주벌판이나 연해주까지를 전부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빠져들고 뭐 하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영토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좀 예, 예. 힘든 얘기인데, 야, 과연 이렇게 그 이제 우리 눈을 크게 뜨니까 그 큰 영토가 보인다는 것은 진짜 아주 획기적인 일이네요. 근데 우리 박사님,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몇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어떤 그 포럼 세미나 어떤 그런 거를 개최했다는 거 같은데, 그럼 뭘 가지고 했었죠?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영토 문제인데 영토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지난번 국회에서 이제 포럼을 하나 했던 거는 대일본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 우리하고 아주 불편한 이웃이죠. 사실 우리가 항구적 평화를 갖고 가야 될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관계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 전 국민이 아베가 한마디 하면은 전 국민이 열을 받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사적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간에 1965년도에 한일 국교가 수립이 됩니다. 네네네. 국교가 이제 수립이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불합리한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 갖고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일 청구권 관계. 우리가 이제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필리핀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4년간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약 8억 불 정도의 무상 배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려 41년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3억 불만 받고 금액이 밸런스가 안 맞네요. 예, 안 맞는데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배상을 하면서 개인 청구권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 배상을 하면서 개인 청구권이 없는 걸로 한일 간에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양승태 그 사건,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간단하면 이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미쓰비시하고 일했는데 정부가 그걸 막는 바람에 내가 미쓰비시부터 노동권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을 못 받는데 왜 국가가 그걸 간섭하느냐 해갖고 재판이 일어났던 부분이 지금 사법농단 사건이고 그래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문화재 청구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많이 일본에 가 있습니까? 네. 즉 한 50만 점 정도가 가 있는데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그 당시에 5점 받았습니다. 아이고. 5점을 받고 문화재 청구권은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막말로 이제 예의상 받은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행사를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 국토의 문화재입니다. 남한의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한은 이미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권이 없죠. 카드가 없는데 우리한테는 큰 카드가 하나 남아 있죠. 네.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수교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국토 내에 있던 우리 문화재 내놔라라고 일본과 수교를 하면서 이 문제를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 카드가 남아 있으니 문제는 북한 요즘 이제 아베가 급해졌어요.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일본도 빨리 북한하고 수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런 수교를 맺기 전에 우리가 북한한테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려서 북한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맺을 때 우리 대한국토 내에 있던 즉 한반도 내에 있던 문화재 다 반환을 해라. 그래야지 수교하겠다. 이런 카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 김일성 종합대학교 역사학과에 다니는 박사학위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모 군과 같이 국회에서 행사를 하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김일성 종합대학교뿐이 아니라 이제 북한 당국하고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만들어졌던 문제점
이걸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예. 자, 우리 박사님은 이렇게, 아니, 세미나에서 많은 거를 질의응답과 얘기할 것도 많고 토론할 것도 많은데, 거기는 항상 문화 콘텐츠가 항상 등단한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야, 이것도 재미도 있으면서, 그렇다고 어떤 뭐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어떤 기획에서 다른 분들하고는 일반적으로 세미나 하면은, 자, 1교시, 2교시 그냥 강의만 하고 어떤 그 질의응답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 이렇습니다. 이제 역사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문화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아, 문화적 예, 이제 접근. 아주 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요 얘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옛날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비라고 했죠. 아, 예. 우리가 이제 고종하고 네. 관련된 민비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민비가 명성황후로 바뀌죠. 네. 그 우리가 민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역사에 나오는 것만 갖고 따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민비를 우리는 명성황후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지금은 전 국민이 민비라는 말을 안 쓰고 잘 모르죠. 그렇게 알고 오히려 있죠. 명성황후로 다 알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나니까 이제 이 민비 스토리를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대한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명성황후가 되죠. 그거를 극대화시켜 갖고 문화적으로 오페라를 만들어 갖고 하다 보니 전 국민이 그 관계를 보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날부터 민비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명성황후라 부른다. 예. 독도를 여러분들 얘기할 때 독도 플래시몹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느 정도로 이 문화적 접근이 중요하냐면 독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독도를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전반적인 문화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토 문제를 보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문화적 접근을 이제 해갖고 항상 문화를 통해서 그냥 강연을 3시간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30분 정도 단위로 끊어서 그 강연에 관련된 문화재, 예를 들어 춤이 됐건 노래가 됐건 뭐 성악이 됐건 상당히 영상물이 됐건 시가 됐건 이런 것들을 강연하고 묶어 갖고 간다라고 하면 이제 지루함이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이제 박히게 되기 때문에 그 전달력이 훨씬 좋다. 이래서 앞으로 제 강의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항상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 우리 그 박사님이 여러 이제 그 강의 초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꼭 영토학자로 그냥 부동산 그거 말고도 어떤 다른 과제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야, 영토 관련된 것만 얘기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제가 동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이제 원 전공은 이제 부동산 개발론 쪽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제 각 대학교나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하고 이렇게 기술을 요하고 전문적으로 요하는 쪽에는 이제 이 부동산에 부동산 특히 개발에 관련된 뭐 이쪽 강의를 사실 많이 하고 있고 요거 말고도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된 아까 이제 감성사회와 놈놈놈 시리즈에 의한 어떤 변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강의들도 많이 하는데 뭐 일반 제가 SNS를 통해서 이제 주로 대국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주로 역사 문제 아니면 영토 문제 이쪽을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저도 페북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전문가들을 만나 갖고 하는 쪽의 강의는 주로 부동산학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자, 우리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앞으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영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렇게 같이 공유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다 꿈이 있듯이 물론 어렸을 때 꿈이 아니고 지금 야, 내가 이 순간에서 꼭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어떤 그 목표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을 만한 얘기를 한마디 한다라고 하면 아나키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제 아나키즘을 얘기를 하면 이제 무정부주의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곡해하는 부분이고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삼족에 의한
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과 시족과 민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시족과 민족의 개념이 정립이 된다라고 하면 국가의 법 체제가 사실 필요가 없는 개념이죠. 이런 걸 극대화시키는 걸 이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회를 꿈을 꿉니다. 특히 우리가 뭐 많은 종교적 개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신앙은 뭐 개인의 문제죠. 하지만 우리도 뭐 상당히 좋은 경들이 많이 있죠. 천부경이나 뭐 이런 좋은 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경을 모르고 우리 민족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천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자의 천손 민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손 민족이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사회가 좀 어떻게 암울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은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 사회에 좀 정착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탈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탈 이념, 탈 사상으로 가자. 두 번째로는 탈 종교를 가자. 세 번째로는 탈 지역주의를 가자. 이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 사회가 남남 갈등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남남 갈등 해소가 다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찾고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그 어떤 바탕 위에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 중심 국가로 가는 뭐 이런 쪽에서 제가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장기하 박사님. 자,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시간을 가져서 자, 오늘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